오늘 점심 샐러드 한 팩 드셨나요? 아니면 저녁 약속 있다고 점심 굶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15년 넘게 건강검진 결과 상담하는 간호사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어제도 또 봤거든요. 30대 직장인 여성분이 오셔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님, 저 이번 달에 5kg 뺐어요.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인바디 결과지 보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체중은 줄었는데 체지방률은 그대로고 근육량은 바닥을 기어요. 골격근량 보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점심시간 되면 회사 근처 샐러드 가게 줄 서 있는 분들 많죠? 아니면 아예 굶고 커피로 때우거나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점심은 안 먹는다 이러시는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해서 체중계 숫자 줄어드는 거 보고 오예, 다이어트 성공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거 성공 아니에요. 그거 근육 녹는 소리예요. 여러분 몸이 지금 비명 지르고 있는 건데 체중계 숫자만 보고 착각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이 일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체중계 숫자에만 미쳐 있다는 거예요. 50kg면 좋고 55kg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 50kg가 근육 40kg에 지방 10kg인지 아니면 근육 25kg에 지방 25kg인지 그게 중요한 건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 지방 덩어리인 분들,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분들 한 달에 몇 명씩 상담하는지 아세요? 어제 오신 그분도 그렇고 지난주에 오신 분도 그렇고 다들 비슷해요. 팔다리는 가늘어요. 얼굴도 작아요. 옷 입으면 S 사이즈 들어가요. 근데 배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뱃살이 있는 건데 본인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세요. 아니에요. 30 중반, 40 초반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인바디 검사 결과 보면 더 참담해요. 내장 지방 레벨이 10단계 중에 7, 8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겉으로는 말랐는데 내장에 지방이 찰떡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간에도 췌장 주변에도 장 사이사이에도 다 끼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내장 지방이야말로 진짜 독이거든요.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 물질을 뿜어내면서 당뇨도 부르고 고혈압도 부르고 지방간도 만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굶었으니까요. 제대로 먹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단백질을 안 먹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에 샐러드나 샌드위치 반 조각, 저녁에 죄책감 때문에 또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 오늘 1000칼로리밖에 안 먹었어 하면서 뿌듯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1000칼로리 안에 단백질이 몇 그램이나 들어있었어요? 고작 30g, 40g, 아니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인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최소한 본인 체중 1kg당 1g이에요. 50kg이면 최소 50g이라는 거죠. 근데 운동하시는 분, 나이 드신 분, 다이어트 중인 분은 그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체중 1kg당 1.2g, 1.5g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60kg 나가시는 분이 다이어트 중이라면 최소 7080g은 먹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하루에 단백질 80g 드세요? 안 드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드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영리해요. 굶으면 가장 먼저 뭘 분해할까요? 지방 아니에요. 근육이에요. 왜냐하면 근육은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잖아요. 먹을 게 안 들어오니까 생존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많이 먹는 근육부터 정리해버리는 거죠. 얘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일단 없애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굶어서 빠진 그 5kg는 사실 근육 3kg, 지방 2kg 이런 식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다시 먹기 시작하면 지방만 쪄요. 근육은 안 쪄요.
운동 안 하면요. 근육은 자극을 줘야 생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 전보다 더 지방 비율이 높은 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반복할수록 점점 더 살 빠지기 힘든 체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간호사님, 저 요즘 너무 피곤해요. 맨날 졸려요. 점심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러세요. 그리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러시고요. 또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병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이러세요. 여러분, 그거 나이 탓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근육이 없으니까 몸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서 관절이 직접 충격을 받으니까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요? 코어 근육이 약해서 척추를 제대로 지지를 못하니까 아픈 거라고요. 계단 오르면 숨찬 건요? 심폐 기능도 문제지만 다리 근육이 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식곤증, 만성 피로.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요. 그 포도당을 어디에 저장하느냐? 근육이에요.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근육이 많으면 저장 공간이 넓은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저장 공간이 좁고요. 저장 공간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육이라는 창고가 작으니까 넘쳐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쏟아내요. 야, 이 당 좀 치워. 이러면서요. 인슐린이 급하게 당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혈당이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또야, 맨날 너만 부르네. 이제 귀찮아. 안 들을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당뇨병 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마른 비만인 분들 중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겉으로는 말랐는데 당뇨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은 열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체온을 유지하는 게 근육 덕분이거든요. 기초대사량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책임지고 있어요. 근육이 없으면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전보다 덜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40대 중반 여성분들이에요. 폐경 전후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근육 감소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원래도 근육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이 시기 지나면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동안 다이어트랍시고 굶고 또 굶고 요요 반복하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다가 폐경 오면 끝이에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48세 여성분. 키는 160cm, 몸무게 52kg. 숫자만 보면 정상이죠. 근데 인바디 찍어보니까 골격 근량이 18kg 밖에 안 돼요. 정상 범위가 20kg 이상인데 말이죠. 체지방률은 33%. 겉으로는 보통 체형인데 속은 비만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간호사님, 저 20대 때는 정말 날씬했어요. 쭉쭉 빵빵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운동은 하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안 먹어서 마른 거였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안 먹어도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돼요. 호르몬이 받쳐주니까요. 근데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라져요. 근육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특히 운동 안 하면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그럼 10년이면 10%예요.
20년이면 20%고요. 젊을 때 근육량이 25kg이었다면 50대에는 20kg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줄다가 나중에는 확 줄어요. 특히 60대, 70대 넘어가면 근감소증이라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근육이 너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를 말해요. 걷기 힘들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심하면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런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넘어져서 골절당해서 오시는 분들. 왜 넘어졌을까요? 다리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발을 제대로 못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 지내야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더 빠져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어지신 어르신들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대, 40대시죠?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60대, 70대 되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거, 지금은 체중 줄어서 좋을지 몰라도 그게 20년 뒤, 30년 뒤에 고스란히 돌아와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근육은 젊을 때 만들어놔야 해요. 나이 들어서 만들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저 진짜 무서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요. 왜냐하면 낙상도 작고 골절도 작고 면역력도 약하고 각종 만성질환도 더 잘 걸리거든요. 근육이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면역 물질도 만들고 호르몬 조절도 하고 뼈를 보호하고 관절을 지키고 다 해요. 근육은 여러분 몸의 갑옷이에요. 방패예요. 그 방패를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굶으면서요. 나 오늘 500칼로리밖에 안 먹었어.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자해예요. 본인 몸을 본인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해요. 첫째, 체중계 버리세요. 아니면 적어도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체성분이에요.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병원이나 헬스장 가서 인바디 한번 찍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 몸 상태를 보여줘요. 둘째, 단백질 드세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나 고기. 이런 식으로요.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단백질 파우더도 좋아요. 프로틴 쉐이크 하나만 마셔도 2030g 들어가거든요. 귀찮으시면 그렇게라도 드세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고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니까요. 집 지을 때 벽돌 필요하잖아요. 근육 만들 때는 단백질이 벽돌이에요. 벽돌 없이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백질 안 먹으면서 근육 생기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움직이세요. 운동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하세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헬스장 가서 기구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이런 것만 해도 돼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하체 근육 진짜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여기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 덩어리거든요. 여기를 키워놔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나이 들어서도 걷기 편해요. 계단 오르기 편하고요.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편해요. 이 근육들이 약하면 진짜 나중에 고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굶지 마세요. 제발 굶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시려면 양을 조금 줄이세요. 칼로리를 적당히 제한하되 절대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세요. 하루 1000칼로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본인 기초대사량은 먹어야 해요. 그게 보통 1200만 14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세요.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탄수화물도 필요해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 필요하고요. 다만 현미밥, 통밀빵,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고 흰쌀밥이나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채소도 많이 드시고요. 샐러드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샐러드만 먹으면 배고파요. 샐러드에 단백질 얹어서 드세요. 닭가슴살 샐러드, 연어 샐러드, 두부 샐러드. 그리고 거기에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도 좀 넣으세요. 그래야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도 균형 잡혀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목표가 뭐예요? 체중계 숫자 줄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탄탄한 몸 만드는 거잖아요. 늙어서도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손주 안아주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근육 챙겨야 해요. 근육은 여러분의 연금이에요. 젊을 때 열심히 저축해놔야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육 안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몸이 가난한 노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오셔서 간호사님, 나 젊을 때 운동 좀 할 걸. 밥 좀 제대로 먹을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실 때예요. 그때는 정말 늦었어요. 물론 그때라도 시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드시고 체중계 숫자 신경 끄시고 근육에 집중하세요. 스쿼트 10개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계단 한 층만 더 걸어 올라가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발 굶지 마세요. 굶으면서 나 다이어트 중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해예요. 여러분 몸은 소중해요. 여러분 근육은 더 소중하고요. 그걸 지키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저는 오늘도 상담실에서 또 누군가의 인바디 결과지를 보면서 한숨 쉴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제발 한숨 쉬게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늙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량 보세요. 굶지 말고 제대로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60대, 70대가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허벅지 만져보세요. 지금 당장 탄탄해요? 말랑말랑해요? 손가락으로 꼭 눌러보세요. 움푹 들어가요? 그럼 근육 부족이에요.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 계단 올라갈 때 엉덩이 근육 쓰이는 게 느껴져요? 아니면 무릎이 아파요? 무릎 아프다는 건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신호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예요. 지금 신경 안 쓰면 10년 뒤에 고스란히 돌아와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근육 챙기세요. 체중계 버리시고요. 여러분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근육과 뼈와 장기로 이루어진 소중한 몸이에요. 그 몸 잘 돌보세요. 그게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투자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뼈 때리는 얘기 많이 했죠?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